이거 뭐야? 이 수식 누가 쓴 거야? 영국 옥스퍼드의 한밤중 수학연구소의 복도는 적막했다. 하지만 복도 끝 강의실의 칠판에는 기묘한 수식이 하나 적혀 있었다. 그것은 복잡하지만 아름다웠다. 함수 해석학과 위상 수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누가 봐도 비범한 수학자의 흔적이었다. 구독 버튼을 눌러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밤 10시를 넘긴 시각, 청소 도구를 든 라지 파텔은 우연히 그 수식을 발견했다. 그는 경비원이자 야간 청소를 겸하는 계약직 이주 노동자였다. 수학에 대한 깊은 이해는 없었지만 이것이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는 건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연구소의 야간 경비원 김석진은 평소처럼 순찰 중이었다. 그는 인사치레로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가려다 라지가 멈춰 서 있는 칠판을 바라보았다. 아주 잠시 석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라지가 물었다. 이거 혹시 선생님이 푸신 거예요? 석진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냥 경비원이요. 그러고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라지는 보았다. 그가 지나간 복도 끝에서 슬쩍 멈춰 뒤를 돌아본 것을, 그리고 수식이 적힌 칠판을 다시 바라보던 그 깊은 눈빛을. 석진은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매일 새벽까지 이 연구소를 지켰다. 그는 학위도 없고 이름도 없는 경비원으로만 알려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조용한 동양인 정도로 여겼고 석진도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연구소 뒷문 옆 창고의 작은 방에서 지냈고 식사는 주로 근처 마트에서 사온 인스턴트 죽으로 해결했다. 한때 누군가 남긴 커피잔에 입을 댔다가 왜 남의 걸 건드리냐며 면박을 들은 뒤로는 아무에게도 말을 붙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연구소에는 이상한 일이 반복되었다.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 칠판에는 새로운 수식이 적혀 있었고 그것은 점점 더 복잡하고 아름다워졌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장난이라 여겼지만 박사과정생들 중 일부는 그 수식의 숨은 패턴과 통찰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조교 중 한 명이 관리자에게 말했다. 교수님, 이거 보세요. 밤새 누가 들어와서 풀었던 것 같은데 정리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관리자는 CCTV 확인을 지시했고 영상에서는 모자와 외투를 쓴 작은 동양인 남성이 칠판 앞에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영상의 화질은 나빴지만 누군가는 그가 김석진 경비원이라는 걸 눈치챘다. 그날 오후 연구소에 낯선 2명의 남자가 찾아왔다. 그들은 자신을 런던대 수학과에서 파견된 방문 연구자라 소개했다. 하지만 라지는 그들 중 한 명이 자신이 올린 수식에 댓글을 달았던 계정 주인임을 알아챘다. 수상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라지는 고민 끝에 석진을 다시 찾아가 조용히 물었다. 선생님 혹시 김석진 교수님 맞죠? 석진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보았다. 창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예전엔 그런 이름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밤을 지키는 사람일 뿐이요. 수학과 2학년 박사과정생인 라지는 어느 날 밤 다시 석진이 칠판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목격한다. 그는 분필을 들고 있었고 마치 오랜 연인을 대하듯 조심스럽고 열정적으로 수식을 적고 있었다. 그날은 다른 날과 달랐다. 석진은 이전보다 더 깊은 몰입에 빠져 있었다. 누군가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고 그는 화들짝 놀라 분필을 떨어뜨렸다. 문을 열고 들어온 이는 젊은 박사과정생 마이클이었다. 아, 죄송합니다. 저 그냥 노트북 좀 두고 가서요. 마이클은 석진을 흘깃 보고는 뒤돌아 나갔다. 하지만 그 순간 석진이 쓴 수식을 얼핏 본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마이클은 연구실로 돌아가자마자 해당 수식을 노트에 옮겨 적기 시작했다. 라지는 멈칫했지만 이내 결심한 듯 스마트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익명으로 그 수식을 수학 커뮤니티에 올렸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댓글이 달렸다. 이건 김석진 교수의 스타일이야. 실종된 지 15년 됐지만 이 방식은 분명 그 사람 거야. 다음 날 아침 라지는 몰래 전송한 이메일에 답장을 받는다. 혹시 그 경비원 김석진 교수 아니야? 내가 20년 전에 강연에서 본 적 있어. 런던대 수학과 교수 중 한 명인 아멜리아 워즈워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세미나가 끝난 뒤 홀로 남아 칠판에 적힌 석진의 수식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 흐름, 그 전개 방식, 사용된 기호들까지 분명 수십 년 전 서울에서 만났던 수학자의 스타일과 일치했다.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낡은 학회 자료를 뒤졌다. 김석진이라는 이름이 담긴 논문 목록이 나타났고 그녀는 놀란 듯 속삭였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 사이 연구소 내부에서는 은밀한 조사가 시작됐다. 연구소장 마틴 스펜서는 석진의 출입 기록과 CCTV를 교차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가 진짜 누군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괜한 해프닝일 수도 있지만 혹시 모릅니다. 한편 라지 파텔은 석진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넸다. 처음이었다. 석진은 당황했지만 거절하지 않았다. 라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한국에서 교수셨다는 말 진짜인가요? 석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낮게 대답했다. 한때는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경비원이야. 그런데 왜요? 왜 여기에 계신 거예요? 그 질문에 석진은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과 손때 묻은 논문들이 있었다. 그리고 한 장의 편지. 내 아내는 병을 앓고 있었지.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어.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이곳에 왔다. 당시 영국의 한 병원이 임상실험 참가자 가족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해서 그게 시작이었지. 라지는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은 그냥 경비원이 아니에요. 이 수식들이 증명하고 있어요. 며칠 후 연구소에 정식 요청이 들어왔다. 런던대 수학과에서 김석진의 면담을 원한다는 내용이었다. 마틴 소장은 난감해했다. 그냥 경비원일 뿐인데 왜 교수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지? 하지만 아멜리아 워즈워스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우리가 찾던 미지의 기호를 해독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 무렵 연구소 내에서 누군가 고의로 석진의 사물함을 뒤지고 수식 노트를 가져간 사건이 발생했다. 라지는 폐쇄회로 화면에서 누군가 흰 가운을 입고 연구소 내부에서 몰래 나가는 장면을 발견하고 수상함을 느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야. 누군가 이 노인을 견제하려 해. 연구소 로비에서 김석진을 기다리던 아멜리아는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확신했다. 맞아, 당신이었군요. 수학자 김석진. 김석진은 결국 연구소장의 허락을 받아 런던대로 초대되었다. 하지만 정식 인터뷰라기보다는 비공식적인 방문처럼 조용히 진행되었다. 그는 소박한 재킷을 입고 눈에 띄지 않게 교수 연구동의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곳엔 아멜리아와 2명의 연구교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멜리아는 조심스럽게 한 장의 문서를 꺼냈다. 이 문제를 아시겠어요? 수학계에서는 20년 넘게 이 접근을 시도했지만 아직 누구도 해법을 찾지 못했어요. 문제는 고차원 위상 수학의 미분 구조를 해석하는 난제로 수많은 논문들이 접근했다가 미궁에 빠졌던 것이었다. 김석진은 조용히 문제를 읽었다. 그리고 느릿하게 손을 들어 분필을 들었다. 칠판 앞에 선 그의 모습은 마치 전장의 지휘관 같았다.
그가 첫 줄을 쓰기 시작하자 회의실은 숨을 죽인 채 고요해졌다. 석진의 손끝에서 수식이 흐르기 시작했다. 기호는 유려하게 연결되었고 마치 수년간 이미 이 문제를 고민해온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이건 1970년대 말 서울 수학계에서 쓰이던 독립 전개 방식이야. 교수 중 한 명이 중얼거렸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그 시절 동양계 학자들이 즐겨 쓰던 풀이 방법이었죠. 아멜리아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지금 수학의 유령처럼 잊힌 한 시대의 언어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석진에게 그 언어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어디서 이런 방식들을? 한 교수가 나지막이 물었지만 석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을 차례로 적어나갔다. 이윽고 칠판 한 면이 꽉 차고 그는 손을 멈췄다. 여기까지입니다. 더는 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군요. 그 시각 연구소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일부 젊은 연구원들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고 특히 한 연구원은 라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왜 그런 사람을 우리 시스템에 끌어들이는 거죠? 학위도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집중할 이유가 있나요? 그날 밤 라지는 석진의 방을 찾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이거 보세요. 내부 메일에서 누군가 당신의 풀이 과정을 훔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제보예요. 화면 속에는 아멜리아 교수가 동료에게 보낸 이메일 일부가 있었다. 이 수식은 김석진이 작성한 게 분명하지만 내부 일부가 이미 외부로 유출된 흔적이 있다. 주의가 필요하다. 선생님, 조심하셔야 해요. 이건 단순한 재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권력과 질투가 섞인 거예요. 석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엔 오래된 전쟁터에 다시 선 전사의 냉철함이 있었다. 며칠 후 석진이 칠판에 적은 문제풀이의 일부가 정식 학회지에 발표되었다. 하지만 발표자 이름은 전혀 다른 연구원이었다. 그 순간 수학 커뮤니티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건 김석진의 풀이야. 누가 그의 이름을 지웠어? 석진은 학회 발표자 명단을 본 순간 정수처럼 조용히 멈춰섰다. 자신의 이름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다. 문제의 풀이 구조는 틀림없이 자신이 며칠 전 칠판에 쓴 그것이었다. 혹시 잘못 인쇄된 거 아닐까요? 라지가 말했다. 하지만 석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날 밤 아멜리아 교수는 본인의 연구실의 한 장의 익명 편지를 받았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왜 김석진의 이름이 빠졌는지 당신은 알고 있을 것이다. 아멜리아는 손을 떨며 메모를 내려놓았다. 한편 내부의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일부 연구원들은 이미 문제의 해법이 전문적인 시스템이 아닌 외부인에게서 나왔다는 것에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석진이 다시 야간 순찰을 하던 도서관 복도에서도 속삭임이 들렸다. 그 사람 원래 수학자였대. 진짜? 근데 왜 경비를 해? 그날 저녁 도서관 2층에서는 낯선 인물들이 나타났다. 석진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복도에서 마주친 수상한 그림자들과 짧은 실랑이를 벌였다. 그들은 누군가가 석진의 개인 노트를 훔치려 했다는 흔적을 남겼고 한 권의 수학 노트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석진은 강하게 그들을 제지했으나 그들은 소리 없이 사라졌다. 아멜리아는 결국 석진을 비공식적으로 연구실로 불렀다. 이건 내 소관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문제풀이 일부가 내부 공유 시스템에 업로드된 순간 권한 있는 누군가가 그것을 복사의 다른 이름으로 등록한 것 같아요. 누군가요? 석진이 물었다. 아멜리아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 역시 정확히 말할 수 없었다.
연구소는 거대한 조직이었다. 모든 권력 구조를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 다음 날 연구소 내부의 익명 메일함에는 또 하나의 제보가 들어왔다. 석진의 풀이가 표절되었고 담당 교수 중 하나가 외부 학회 발표 기회를 가로챘다는 내용이었다.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진실에 다가가기 시작했다. 석진은 다시 칠판 앞에 섰다. 그는 말없이 다시 처음부터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그 이름을 증명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곁엔 라지와 아멜리아 그리고 몇몇 연구원이 모여 그의 수식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각 런던 대학교 내에서는 김석진 사건이라 불리는 내부 보고가 조용히 작성되고 있었다. 학계의 명성과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일이기에 누군가는 이 사실을 덮고 싶어 했고 또 누군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 믿었다. 한편 영국 언론 중 하나가 이 상황에 대해 귀띔을 받고 취재 요청을 보내오기 시작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한 내부 권력 투쟁이 아닌 공적 진실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며칠 후 런던 대학교 수학연구소에서는 공식적으로 문제 27이라는 제목의 공개풀이 세션이 공지되었다. 이는 외부 학회에 제출된 풀이에 대한 내부 투명성 절차의 일환이라며 누구나 참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그것은 김석진의 복권 무대였다. 연구소 강의동 대형 강의실. 천장에는 대형 프로젝터가 켜지고 중앙 칠판에는 이미 수많은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다. 라지와 아멜리아 교수는 최전방에 자리했고 다수의 학생들과 연구원이 웅성이며 자리를 메웠다. 일부 외부 학자들도 참석한 상황이었다. 그들 사이에는 수학계 유명 저널 편집자와 유럽 수학회 부회장도 눈에 띄었다. 이윽고 김석진이 입장했다. 그의 손에는 한 권의 낡은 노트와 분필 한 자루가 들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걸어 나와 칠판 앞에 섰다.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듯했다. 사람들의 눈은 수십 년을 침묵 속에서 살아온 한 남자에게 집중되었다. 저는 경비원이자 오래전 수학자였던 김석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오늘 이 자리는 누가 이 문제를 먼저 풀었는지를 밝히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누가 그 문제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그는 칠판에 첫 줄을 쓰기 시작했다. 라텍스도 발표용 슬라이드도 아닌 손으로 그리는 수식이었다. 석진의 풀이 방식은 일반적인 학문적 형식에서 벗어난 직관과 경험이 결합된 살아있는 수학이었다. 그의 손놀림은 빠르지 않았지만 단호했고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숨을 죽이며 집중했다. 복잡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방식에는 개념 간의 연결, 문제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다. 교수진 중 일부는 이 풀이가 너무 비공식적이라며 속삭였고 몇몇은 그저 관찰자에 머물렀다. 심지어 몇몇은 스마트폰으로 그 과정을 촬영하며 자신의 SNS에 실시간으로 업로드하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는 순식간에 수만 건의 조회수를 넘기며 인터넷을 타고 퍼져나갔다. 하지만 석진은 그 모든 시선을 무시한 채 한 줄 한 줄 증명의 논리를 쌓아갔다. 그의 수식은 마침내 문제의 본질적 해답에 도달했고 마지막 줄을 쓰는 순간 강의실은 숨조차 내쉬지 않았다. 침묵, 그리고 터지는 박수. 일부는 감동했고 일부는 놀랐으며 일부는 당황했다. 이 방식은 교과서에 없는 접근입니다. 아멜리아 교수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새로운 시도이며 실질적 해답이에요. 석진은 그저 고개를 숙였다.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한 풀이가 아닙니다. 그저 제가 평생 생각했던 방식대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언론은 즉시 이 상황을 보도했다. 경비원이었던 한국 수학자
런던 수학계 뒤흔들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고 그의 이름은 다음 날 아침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일부 보수 언론은 공식 절차에 어긋난 비정규 인사의 과잉평가라며 날을 세웠고 진보 언론은 엘리트 체제에 균열을 낸 역사적 순간이라며 격찬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었다. 그의 풀이를 둘러싼 정치적 압력, 학계 내 엘리트 중심주의의 반발, 그리고 또 다른 숨겨진 인물들의 개입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김석진은 증명해낸 것이었다. 하지만 그 증명이 바꾸어야 할 것은 단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계의 오랜 구조였다. 김석진의 증명 이후 연구소의 분위기는 정적 속에서도 격렬히 흔들렸다. 연구소장 휘트먼 교수는 비공식 회의를 소집했다. 라지 교수와 아멜리아 교수, 그리고 몇몇 고위 교수진이 참여한 자리에서 휘트먼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 사람의 풀이가 진짜라면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한 건가? 그리고 이건 체면의 문제다. 보수적인 라지 교수는 그 말에 동의했다. 그 풀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수학이라는 학문이 특정 경로로만 증명될 수 있다는 수십 년간의 전통을 부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진실입니다. 아멜리아 교수가 반박했다. 그는 논문도 심사도 없이 공개 세션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다면 받아들여야죠. 이 회의 이후 연구소 내부 게시판에는 논쟁이 붙었다. 경비원이 문제를 풀었다는 것이 학문적 권위를 흔드는가? 라는 제목의 글이 수십 건 등록되었다. 일부 교수들은 그가 수학자이기 전에 비공식 인물이라는 이유로 결과를 무시하려 했고, 일부 젊은 연구자들은 그의 방식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았다. 같은 시기 외부 언론은 김석진을 집중 조명했다. 한국 대사관에서는 그의 국적과 과거 이력을 확인하느라 분주했고, 심지어 서울대학교 수학과 졸업생이라는 증언도 떠올랐다. 그러나 그는 어째서 영국에서 경비원이 되었는가? 이에 대한 그의 입장은 여전히 침묵이었다. 한편 석진은 연구소 구석 조용한 휴게실에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커피를 마시며 사색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주변에는 고요가 없었다. 익명의 편지들이 그에게 전달되기 시작했다. 당신의 풀이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어느 날 밤 연구소 뒷문 근처에서 그의 로커가 누군가에 의해 부서진 채 발견되었다. 물리적 협박의 흔적. 석진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대신 그날 밤 그는 노트 한 권을 꺼내 새로운 문제를 적기 시작했다. 나를 막을 수 없다. 수학은 누구의 것이 아니다. 동시에 아멜리아 교수는 연구소 외부와 접촉을 시작했다. 유럽 수학회 그리고 옥스퍼드 수학부에 그의 증명 기록과 영상 자료를 전달했다. 이건 런던 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문 전체의 신뢰를 건 문제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점점 복잡해져 가는 가운데 김석진 앞에는 두 개의 길이 놓이기 시작했다. 학문적 인정을 위한 공식 경로로 들어설 것인가, 아니면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실을 증명해 나갈 것인가. 그가 선택한 길은 단순히 개인의 명예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엘리트 체계와의 전면적인 충돌을 의미했다. 유럽 수학회에서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들은 김석진의 증명 내용을 재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발표했다.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발표였으나 논리적 일관성과 기존 이론과의 연결성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김석진 씨의 증명은 독립적인 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 소식은 전 세계 수학 커뮤니티를 뒤흔들었다. 논문 없이 증명한 자,
칠판 하나로 세계를 놀라게 한 남자라는 수식어가 붙으며 여러 대학과 연구소에서 그에게 공식 초청장을 보내왔다. 그러나 그는 어디에도 응하지 않았다. 언론 인터뷰도 연구 포지션도 강연 요청도 모두 거절했다. 아멜리아 교수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는 명예를 원하지 않아요. 그는 단지 수학이란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러던 중 휘트먼 교수가 그를 다시 불렀다. 이번엔 공식적으로 교수실에서 김석진 씨, 유럽수학회가 당신의 증명을 인정했습니다. 우리 학교도 그 결정에 따를 예정입니다. 이제 당신의 자리를 만들어야죠. 석진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저는 여전히 경비원입니다. 저를 받아들인 건 이 복도뿐이었고 이곳에서 배운 것도 많습니다. 휘트먼 교수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세상이 당신을 수학자로 보고 있는데 당신은 왜 아니라고 말합니까? 석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전 평생을 수학과 함께했지만 학문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저 여기에 있는 동안만은 한 명의 인간이고 싶습니다. 그 말에 휘트먼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존경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외부의 관심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미국의 MIT, 프린스턴, 그리고 스위스의 ETH에서는 그에게 공동 연구 제안을 보냈다. 일부에서는 그를 노벨상에 준하는 아벨상 후보로 추천하자는 움직임도 일어났다. 이제 김석진은 더 이상 경비원이 아니었다. 그는 증명 하나로 세상을 뒤흔든 논문 없는 수학자가 되었고 그의 다음 행보는 수학뿐 아니라 인류의 지성사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김석진의 이름은 이제 학계와 언론을 넘어 대중문화의 상징이 되었다.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 자서전 출간 요청, TED 강연 초청까지 그의 사물함은 매일같이 우편물로 가득 찼고 연구소 앞에는 인터뷰를 원하는 기자들이 진을 치곤 했다. 런던 대학교는 급기야 그에게 명예교수직을 제안했다. 수업을 맡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지 그 이름을 함께하고 싶을 뿐입니다. 휘트먼 교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석진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여전히 밤마다 복도를 돌며 불 꺼진 강의실을 살폈다. 아멜리아 교수는 그를 찾아와 물었다. 왜 아직도 이 일을 계속하세요? 석진은 말없이 칠판을 닫고 떨어진 분필을 주워 모았다. 이 손이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어서요. 그의 존재는 점점 하나의 상징이 되어갔다. 수학이란 누구의 전유물이 아닌가? 배움과 지성은 어떤 형식으로 정의되어야 하는가? 김석진의 삶은 이러한 질문을 세상에 던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런던 대학교 신입생 강의실에서 작은 사건이 발생했다. 젊은 교수 한 명이 고난도의 문제를 칠판에 적고 이건 아직 풀린 적 없는 문제입니다. 도전할 사람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뒤편에서 조용히 손을 든 학생이 있었다. 그 문제는 김석진 선생님께서 이미 풀어두셨어요. 교수는 당황했다. 그리고 잠시 후 모든 학생들이 그 이름 앞에 숙연해졌다. 며칠 후 캠퍼스 한복판에 그의 동상이 세워진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석진은 조용히 그 결정을 사양했다. 대신 연구소 내 도서관 한편에 자신이 사용하던 오래된 분필과 노트를 기증하며 이렇게 말했다. 지식은 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야 합니다. 석진의 이야기는 초중고 교과서에도 소개되었고 BBC는 침묵의 증명자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다. 그 다큐멘터리 마지막 장면은 어둠 속에서 한 경비원이 칠판을 닦으며 나직이 문제를 푸는 장면이었다. 여전히 석진은 그랬다. 밤이 되면 경비복을 입고 복도를 걷고 문제를 풀다 잠시 고개를 들어 칠판 너머 어둠을 바라보았다. 어느 날 아멜리아 교수가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다시 도전하고 싶은 문제라도 있으세요? 석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칠판 모서리를 가리켰다. 저기요. 내가 평생 풀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녀가 고개를 돌려보았을 때 그곳엔 아무런 숫자도 기호도 없었다. 석진이 말했다. 왜 수학을 시작했는가? 그 질문 말이에요. 석진의 건강은 서서히 쇠약해지고 있었다. 다리에는 힘이 빠졌고 손가락의 떨림도 더 잦아졌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매일 밤 복도를 돌며 연구소의 전등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칠판 앞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기곤 했다. 수학은 그의 삶 그 자체였고 그는 그 속에서 자신을 정의하고 있었다. 아멜리아 교수는 그의 상태를 걱정하며 다시 한번 조심스레 말했다. 이젠 좀 쉬셔야 해요. 모두가 이미 선생님을 기억할 거예요. 석진은 고요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기억이란 건 남겨진 자들의 의무지요. 나는 그냥 매일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런던 대학교는 김석진 기념 강연을 열기로 결정했다. 그는 처음엔 완강히 거절했지만 결국 아멜리아 교수의 간청에 못 이겨 작은 공간에서 비공식적인 모임을 허락했다. 그러나 행사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강연장에는 교수, 연구원, 학생들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수학자들과 언론인, 심지어 수학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까지 몰려들었다. 그는 무대에 오르지 않았다. 단지 무대 뒤쪽 칠판에 자신의 흔적을 남겼다. 석진이 남긴 방정식은 단순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의 철학이 그리고 삶이 녹아 있었다. 무한을 향한 한 걸음, 그 속에 나. 그 문장 아래 그는 덧붙였다. 김석진, 야간 경비원. 그 순간 장내는 침묵으로 가득 찼다. 전광판에 그 문장이 비춰지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떠나지 않았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무대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분필을 집어들고 칠판에 숫자 하나를 더했다. 1. 무한의 수식 위에 올려진 일은 마치 새로운 세대의 시작처럼 보였다. 그날 밤 아멜리아는 연구소 복도를 걷다가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는 석진을 발견했다. 그는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떠 있었다. 선생님, 여긴 너무 추워요. 그녀가 다가가 속삭였지만 그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하루는 그렇게 조용히, 익숙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흘러갔다. 하지만 그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의 흔적은 여전히 연구소의 칠판 위에 남아 있었고 그의 식은 전 세계 수학도들의 문제집 한켠에서 작은 일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석진의 죽음은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BBC, CNN, 조선일보, 르몽드, 알자지라까지 그의 이름은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야간 경비원, 수학을 다시 정의하다라는 제목의 추모 기사들은 그를 단순한 전설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상징으로 올려놓았다. 런던 대학교는 장례식을 공식 주관했다. 그러나 석진의 유언에 따라 모든 행사는 소박하게 진행되었다. 내 이름은 무겁지 않습니다. 가볍게 분필 하나 들고 걸어가 주세요. 장례식 당일 그의 관은 수학연구소의 가장 오래된 강의실을 지나 도서관을 향해 천천히 이동했다. 복도 양옆엔 교수와 학생, 시민들이 줄을 서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모두가 분필 하나씩을 손에 들고 있었고 관이 지나갈 때마다 조용히 그것을 바닥에 놓아두었다. 흰 분필의 행렬은 마치 석진의 발자국을 따라 이어진 길처럼 보였다. 연구소 한편에는 김석진 기념 칠판이 설치되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수식과 문장이 그대로 재현되었고 그 아래엔 전 세계에서 보내온 메모들이 꽂혀 있었다.
그가 아니었다면 수학을 두려워한 채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의 식을 이해하지 못해도 그의 용기를 기억합니다. 경비원에서 철학자가 된 남자에게 수많은 학생들이 그의 전기를 읽고 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몇몇은 야간에 캠퍼스를 돌며 그의 흔적을 찾으려 했다. 누군가는 그의 노트를 복원해 온라인에 공유했고 그의 철학을 담은 수업을 개설하는 대학도 생겨났다. 그중 한 학생, 17세의 소녀 라일라 스미스는 석진이 남긴 식에 감명받아 새로운 함수 개념을 제안했다. 그것은 기존의 해석학에서 간과되던 문제를 해결할 단서였고 그녀는 그 공로로 청소년 수학자상을 수상했다. 그의 마지막 수식은 재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상식에서 말했다. 또한 석진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와 영화로 제작되었고 런던 시내 극장과 각국 교육기관에서 상영되었다. 영화 칠판 뒤의 천재는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관람하며 당신 안의 석진을 깨워라라는 문구가 유행처럼 퍼졌다. 한 장면에선 배우가 석진의 분필을 조용히 책상 위에 놓으며 속삭인다. 그는 경비원이 아니라 우리의 선생님이었다. 한국 정부는 그에게 금감문화 훈장을 추서했고 영국 정부는 런던 시내 한 골목의 이름을 석진 레인 SUKJIN 레인으로 명명했다. 작고 외로운 경비원이 지나던 길이 이제는 수학의 성지처럼 변해버렸다. 그리고 몇 해 뒤 런던 대학교의 한 대형 강당에서 열린 국제 수학자 컨퍼런스 개막식 사회자가 말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교수도 아니고 연구원도 아니었으며 심지어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식 하나는 수학의 정의를 바꾸었습니다. 이제 그를 기억하며 개막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 순간 천장에 대형 스크린이 내려오며 석진의 마지막 문장이 다시 떠올랐다. 무한을 향한 한 걸음, 그 속에 나. 사람들은 일제히 기립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몇 초간 침묵을 지켰다. 그 침묵은 경애, 존경, 그리고 사랑의 언어였다. 석진은 떠났지만 그가 걷던 복도, 닦던 칠판, 그리고 조용히 남긴 방정식은 이제 수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었다. 그의 삶은 결국 단 하나의 문제로 귀결되었다. 왜 수학을 시작했는가? 그리고 그 해답은 수식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에 있었는지 모른다. 그가 걸었던 모든 한 걸음이 무한으로 향하고 있었음을. 어느 외로운 복도의 그림자였던 한 남자. 그가 남긴 조용한 발자국은 오늘 우리에게 무한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의 인생은 수식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된 정리였고 그의 존재는 누구나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 한편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 곁에도 그런 석진이 있다면 그들의 이야기에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